다시 한 제국에서 한 고조가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 진나라에서 얘들아 군현제 했던 거 생각나죠? 진시황. 9년제가 뭐였어? 자기가 직접 마을을 막 이렇게 관리하고 관리들 파견해서 왕권이 셌던 걸 알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9년제 하면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나라가 더 커지면 자기가 직접 다 관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9년제와 봉건제를 합친 거야. 우리 봉건제는 그 앞에 주나라 할 때 한 거예요. 주나라. 혈연 관계 해가지고 자기 친척들 이렇게 떼어줘서 그거 관리하게 한 거. 그거 두 개를 합친 거야. 그래서 가까운 곳은 9년제를 하고요. 먼 것은 봉건제를 한 거. 이거 두 개 섞은 걸 뭐라 하냐면요. 군국제. 군국제가 뭐다? 9년제랑 봉건제를 섞은 것이다. 알겠지? 그러면 자 9년제에 참고로 하나만 써놔봐봐요. 9년에는 누가 살아? 왕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봉건, 자 먼 곳은 신하를 보내요. 이렇게 관리했던 거야. 군국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때 한 고조는요. 유교를 나라의 사상으로 삼았어. 우리 진시황제는 법가 사상이었던 거 생각나지? 그래서 엄청 무서웠죠. 법을 무조건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사람 생매장 시키고 막 그랬잖아. 분서갱유. 근데 이분은 유교를 나라의 법통으로 삼아서 법에 따라 다스리고 인과 예에 따라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근데 한 고조는 이제 일찍 죽고 그 다음에 나온 이 사람이 중요해. 얘들아 빨간 펜 드세요. 별표 3개 합시다. 한나라 하면 무조건 한무제가 거의 나와요. 시험에. 한나라의 황제인데 황제 이름이 무제. 자기 이름이 무제가 아니라 그냥 황제 이름. 한무제가 했던 일이 엄청 중요해. 지금 딱 봐도 노란색이 벌써 2개가 있고 그지? 뭔가 중요해 보이지 그지? 자, 한무제 때는 어떤 일을 했냐? 일단 땅을 넓혔어요. 영역을 확보했어. 땅을 넓혔어요. 위쪽으로는 흉노라고 해서 흉노에 대해서 간단히 참고로 옆에 잠깐 써볼게요. 선생님 참고는 파란색으로 쓰고 있어요. 참고 설명. 흉노는 유목민족이었어. 유목민족. 그럼 유목민족이 뭐냐?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축을 기르고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뭐 그런 애들이에요. 얘네는 그래서 말을 되게 잘 타. 그래서 말 탈 때 얘들아 이렇게 두 손이 자유로운 거야. 다리로만 이렇게 막 타는 거지 말을. 그럼 손은 뭐예요? 무기를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막 타면서 위에서 이렇게 막 찌르는 거야.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걸어다니는 애들이 꼼짝도 못하겠지. 그래서 얘네 엄청 셌어요. 힘이 엄청 셌어요. 그래서 뻘핏하면 중국 땅 내로 들어와서 막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한무제가 쳐들어가는 거야. 흉노족을 쳐들어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왔어요.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고조선 생각나지? 당군한검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도. 아래쪽으로 베트남 쳐들어가요. 이렇게 막 쳐들어가서 땅을 막 넓혀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저기 인도 쪽으로는 장건이라는 신하를 보내서 길을 하나 개척하는데요. 그 길이 얘들아 빨간 펜 좀 들어봐봐. 그 길의 이름이 비단길이에요. 실크로드. 본 사람도 있지. 실크로드. 이게 이제 중국이 자기가 막 이런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니까 흉노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막 괴롭힘을 당하니까 자기의 동맹군을 얻고 싶은 거야. 같은 한 팀. 그래서 옆으로 가서 다른 나라하고 좀 외교를 해가지고 우리 편을 좀 만들어 와라 해서 장관을 보냈어. 그래서 아라비아라든지 인도 쪽 이런 쪽으로 보냈어요. 근데 얘가 가는데 그 길이 너무 험난한 거야. 사막을 넘어가야 되고 막 이런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사막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도 있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얘가 원래는 사막을 지나서 다른 유럽 근처에 있는 서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잡혔어. 중간에 잡혀가지고 유목민들한테 잡혀가지고 원주민한테 잡혀서 거기서 막 10년 넘게 살아요. 강제로. 너 여기서 살아 이래가지고 애기도 놓고 막 그래. 근데 그러다가 얘는 자기의 명이 있었잖아. 황제가 뭐라 명령했더라? 우리 편 만들어 와 이랬잖아.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자기 애도 낳는데 자기 자식들도 있는데 탈출하려고 막 시도해가지고 결국 탈출을 해서 다시 왔어.
중국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그 길이 비단길로 개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런 길이 있었어 알게 돼서 그때부터 그 길로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 중요한 거야. 비단길, 실크로드.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장건. 누가 보냈어? 한무제가. 뭐 하려고? 내 편 만들어 와. 이게 목적이에요. 알겠지? 근데 그 목적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화살표 일로 가면 돼요. 이제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과 서역이 뭐냐면 아라비아. 중국과 아라비아가 서로 무역을 하게 된 거야. 무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무역을 했냐면 중국은 아라비아한테 비단, 이게 비가 비단이에요. 종이 이런 거를 전래를 해줬어. 비단하고 종이. 그리고 서역은 아랍은 얘네한테 유리, 옥, 그 반지, 옥반지 이런 거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서로 무역을 하게 됐어. 원래 의도와 조금 달라진 거지. 어쨌든. 그리고 또 이 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기술들이 전래됐거든. 이게 뭐냐면 그들 빨간 펜 계속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엄마야 제지술. 제지술. 그럼 제지술이 뭘까 설명 쓸게요. 파란색 선생님은 종이를 제작하는 기술. 종이를 제작하는 기술. 제지술이 전래됐고요. 또 종이를 만들고 나면 책을 또 찍어낼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기술도 전래가 됐어요. 이거는 덜 중요하니까 인쇄술 검정색.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종교도 전래가 됐어. 불교. 이렇게 빨간 펜. 뭐야 뭐야. 그래서 비단길이 중요한 거야. 비단길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누가 갔는지도 중요하고 그 목적, 그러니까 동맹국을 만들어 오라는 거. 근데 목적과 달리 이러이러한 일들과 이러이러한 문물이 전래됐다. 이거 싹 다 알아야 돼요. 싹 다 중요해. 싹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한 무제는 밑으로 내려왔어. 이것도 그대로의 빨간펜 계속 들어요. 그 전에 고조가 지금 군국제 했잖아. 그지? 근데 군국제도 뭔가 이 사람은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거야. 왜냐면 봉건제가 있으니까. 자기 영향력이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그쵸? 근데 한무제는 지금 딱 봐도 뭔가 힘센 사람 같지. 땅도 넓히고. 그쵸? 이 사람은 자기 영향력이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 사람 때는 군현제를 실시해요. 군현제는 황제의 권한이 마을 끝까지 가는 거야. 자기가 신하 보내서 다 관리하고 나한테 보고해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좀 더 힘이 셌고 그 옆에 잠깐 우리가 그 파란 펜 들어서 요거 물결 잠깐만 쳐봐봐 얘들아. 소금과 철이 이게 뭐냐면 이때 이제 얘들아 그 방금 위에서 여기서 여러 나라를 막 쳐들어가고 전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힘든 거야.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밑에 여기 쓸게요. 배경이야. 배경은 뭐냐면 여러 전쟁 등으로 나라의 경제가 뭔가 나빴어. 화살표 아래쪽. 그래서 백성들이 뭔가 살기 힘들고 물가 같은 게 막 조정이 안 되고 막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 힘드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땡땡 소금과 철을 전체를 국가가 사서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소금과 철 전체 싹 다를 모든 나라에서 나오는 소금과 철을 싹 다 사서 국가가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가 궁금해야 돼. 왜 소금과 철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얘들아 아직 고대잖아요. 근대 사회가 아니지. 돈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물물교환 같은 거였어.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인 거지.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물물교환 중에 대상 중에 하나인 거야. 그냥 가치가 있었어요.
철, 무기 만들려면 철이 다 필요하잖아요. 이거 두 개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이걸 만약에 특정 사람이 다 사버렸어. 부자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 팔고 싶은 대로 국민한테 팔면, 백성한테 팔면 물가가 막 개판이 되겠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런 중요한 물건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나라가 이런 거를 싹 다 사서 물가를 내가 조절하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걸 쌤이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빨간색 잠깐 들어볼게요. 전체를 샀다라는 거에 빨간 펜 해보세요. 이걸 우리가 한자로 전체 할 때 한자로 전체 전자, 사다 할 때 매. 그래서 전매제도라고 해. 전매제도. 실제로 문제집과 교과서에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게 이 뜻이구나를 알아야 돼. 이 뜻이구나. 아, 싹 다 샀다는 거구나. 이렇게. 국가가 관리하려는 거구나. 그럼 국가가 뭘 관리하는 건데? 괄호 열고요. 물가.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물가가 뭐예요? 물건 가격이에요. 물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결국 물가가 안정되면 백성들이 편한 거야. 그죠? 그걸 위해서 이걸 한 거야. 여기 천천히 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거니까. 아무튼 이런 일을 했던 분이 한무제야. 이분도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신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신이라는 나라는 왕망이라는 애가 세웠는데, 왕망. 여기 또 잠깐 물결 해보자. 왕망은 외척이었어요. 써놓자. 외척. 그럼 외척이 뭐냐? 외척이 뭐냐면 왕비 쪽 사람인 거야. 예를 들어 왕비의 뭐 사촌 오빠, 왕비의 오빠, 왕비의 동생 이런 격으로. 그래서 외척인 왕망이 나라를 세운 게 신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왕망이 여러 가지 개혁을 했지만 일찍 어쨌든 저 나라는 끝나고 중학교 때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끝나고 그 뒤에 새로 나오는 나라가 후한이에요. 다시 한이 두 개로 나눠진 거야. 앞전자를 써서 전한, 뒤후자를 써서 후한 이렇게. 후한. 자, 그러면 후한 때 대표적인 사람이 황제가 광무제라는 분이고 수도를 낙양으로 뭐 새롭게 옮겼다 뭐 안 중요해요. 이분 때 뭐가 중요하냐? 자, 또 빨간 펜. 이때의 사회 문화적인 게 중요해. 노란색 되게 많죠. 첫 번째, 사회적으로는 호족이 나라를 지배해요. 호족은 밑에 참고로 써놓을게요. 호족은 지방 세력이야. 지방 세력. 지방에서 힘센 애들. 지방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해서 지방 세력이 힘셌다는 건 얘들아 왕권이 조금 약해지고 있나 그런 느낌인 거야. 그치? 그래서 지방 세력이 등장해서 자신만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많아졌어. 이게 호족이고 얘네는 그래서 땅 많이 차지하고 대토지 그리고 농민 말고 노비를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권력이 셌다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그대로 빨간색. 문화적으로는 아이고야 빨간색이 아니네. 훈고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는데 훈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럼 훈고학은 뭐 하는 거냐면 옆에 설명 나와 있어. 유교 경전 책을 정리하고 연구하고 글자를 막 연구하고 그러는 학문인 거야. 그냥 이게 뭐예요? 할까봐 써놓은 거예요. 훈고학은 책 펴가지고 책을 막 정리하고 거기 한자를 막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학문이 이때 유행했대요. 훈고학이 유행했어. 두 번째, 체륜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빨간 펜 제지술을 만들어. 아까 제지술 뭐더라? 뭐 하는 기술? 종이 만드는. 그렇지. 종이 만드는 기술. 종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이 사람이야. 체륜. 제지술이 만들었고 세워졌고. 그 다음에 역사책. 역사책이 두 개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굉장히 유명한 거야.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너희는 처음 들을 수도 있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이 등장하는데요. 사마천의 사기는 얘들아 참고로 하나 쓰면 우리나라에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어. 들어봤어요? 김부십.
초등학교 때 모를 수도 있어. 아무튼 이 책에 영향을 준 책이에요. 그만큼 이 중국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은 책에 쓰여진 순서가 되게 영향을 많이 줬거든. 여튼 역사책이야. 사마천의 사기 이때 나왔어요. 그리고 반고라는 사람이 이건 덜 중요하니까 검정색으로 써야지. 한서라는 책을 만들었어. 한나라 책이란 뜻이죠. 한서 이렇게. 이건 역사책이고요. 역사책. 과학으로는 해시계 같은 게 나왔고 지진을 재는 지진계 이런 거 만들어졌고 불교는 아까 무슨 길을 통해 전래됐더라? 불교 비단길. 그렇지. 비단길. 그럼 빨간색 안 할게요. 앞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자 해서 정리를 쭉 닫아보면 요만큼 닫아보면 아까 전한하고 다르게 얘들아 전한 때는 한 무제가 뭐 했는지만 알면 돼요. 그치? 그럼 끝나. 앞에 나오는 한나라는 거의 한 무제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한나라는 특별히 사람을 외우는 게 아니지. 그치? 내용을 외워야 돼. 그럼 이때 어떻게 외워? 봐봐. 너희 이런 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해시계, 지진계 못 외우잖아. 그치? 그래서 느낌으로 어떻게 잡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 옛날에. 아 한나라구나. 히읗 호족 히읗 훈고학 히읗. 일단 히읗이 들어가면 일단 한나라인가 의심할 수 있게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알겠지? 또는 두 번째는 이런 애들도 있어. 나처럼 그렇게 외운 애들도 있고 두 번째 애들은 그냥 이 그림처럼 이 장면을 박는 거지.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래서 호족이 처음에 위에 있었고 그 아래 훈고학이 있었는데 그 아래 제지수 이렇게 외워도 돼. 내 스타일이 서로 다르거든요. 어떤 애들은 진짜 그림처럼 박는 애들이 있어. 머릿속에. 그런 애들은 이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우더라고. 그런 스타일이 있으면 그렇게 외우고요. 선생님은 보통 글자 느낌으로 외워요. 히읗이면 히읗이지 이런 느낌? 그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그냥 통으로 외워도 돼. 허저 이렇게 외워도 되고 편한 대로. 여튼 여기는 요 빨간색 노란색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아야 돼.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결론 옆에 쓸게요. 한나라는 중국의 문화에 기틀을 마련한 나라다라고 우리가 보통 평가해요. 기틀을 마련한 나라다. 하지만 여기 지금 뭐가 없는데 한나라가 망한 이유가 있거든? 그거 하나만 쓸게요. 한나라의 멸망 이유는 멸망은 땡땡. 한나라는 아까 히읗이야. 얘도 히읗이야. 히읗으로 시작되는데 황건적의 난으로 멸망했어요. 황건적의 난. 자, 그럼 황건적이 뭐냐? 황건적은요 한자어인데요. 황이 누를 황자야. 노란색. 그래서 이거 노란 황자고 건은 수건할 때 건자. 수건. 뭐야? 적은요 보통 뭐 무리 아니면 도둑놈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무리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노란색 수건 띠를 하면서 싸웠던 애들이 황건적이야. 얘네는 그냥 농민들인데 농민들이 결국 왜 난을 일으키겠어요? 살기 힘드니까. 여튼 그렇게 해서 난을 일으켜서 그 난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한나라를 외울 때 히읗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되는 거야. 일단 알겠지? 대충 간략하게는 알겠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른 나라 들어가기 전에 문제 잠깐 풀고 가야 돼요.